네. 오늘 주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관계와 신뢰를 쌓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이 결국은 관계 쌓는 일, 뭐 신뢰를 쌓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관계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관계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죠. 이, 잘 안 보이나?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는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신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ABO인 거예요, 여기가. ABO고, 여기가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일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일반인들한테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일반인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제품 파는 사람. 그러면 아니면, 부담 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제품 파는 사람이거나, 부담을 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식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점점 생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관계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고 가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이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살 것 같죠.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구매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에게 삽니다. 이거를 되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좀 안 보이나요, 혹시? 빛이 반사되어 잘 안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살짝 앞으로 해볼까? 이렇게 안 보이나? 네. 네. 사람들은요,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사람에게 구매를 한다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관계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결과적으로는요, 제품력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제품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어디서 발갈이 나냐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상대방이 느끼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죠, 나한테. 내가 누군가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담을 주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또는 내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강매를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냐라고 하면, 내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라는 걸 만들 때, 이 관계라는 걸 만들 때 나는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두는가? 내가 중점으로 두는 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관계를 쌓을 때 중점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을 PV로 보는가? 아니면 매출로 보는가? 아니면 이 사람의 진짜 본질, 이 사람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가? 아니면 사람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사업을 위해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겹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처음으로 이제 던지고 가는 질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소비자들 있잖아요. 결국 소비자들도, 이 편 별로 안 좋네. 네. 결국 소비자들도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도 사람. 여러분, 소비자도요, 결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어쨌든 나도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안 좋아하는 거면 이 사람도 안 좋아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면 상대방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 거래를 하는 거를요, 좀 넘어서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공감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
공감과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제품 있잖아요. 제품을 소개하죠. 근데 이 제품 소개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이해했는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게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어떤 부분들에 있는지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상대방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관심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누가 원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의 니즈라고 하죠, 우리가. 이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상대방의 니즈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나의 니즈에만 관심 있어요. 나의 니즈. 나의 필요성에만 관심이 있고 이 나의 필요성의 니즈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요. 그다음 뭘 해요? 이 예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접근을 하죠. 요런 일들이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거든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상대가 갖고 있는 이 니즈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내가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되고. 이 니즈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관계를 잘 쌓고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관계하고 질문을 잘 쌓게 만드는 요게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안 하고 요렇게 내가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할 거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걸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너도 똑같네. 나만 만나면 매출을 올리려고 해? 요런 느낌들 있죠. 그런 방식들이 만들어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요거가 중요하다. 상대의 니즈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러분들 요런 거예요. 그,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연애를 잘하는 방법? 연애를 잘하는 방법은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내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우리가 이제 남자가 걸어가다가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이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이쁘고 너무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가가지고 딱 손잡더니 또는 팔목을 딱 잡더니 사랑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 사람도 나를 괜찮게 생각할 거야. 이 사람도 남친과 필요할 거라고 내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어때요? 저도 찾던 사람이었어요. 이러나요? 왠 이 세상에 미친놈이 경찰 신고하죠, 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한테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사람의 이상형은 뭔지, 또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전 연애할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불만이었는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랑요. 연애를 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랑요. 결혼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랑요. 아이를 키우는 건 더 비슷해요. 하나하나가 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 배가 고프대. 애가 배가 고프대. 근데 똥 싸나 하고 기저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졸린가 하고 계속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잠을 잘까요? 안 자죠. 계속 더 울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소비자, 상대방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를 대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단계. 그럼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뭐냐? 세 가지 단계. 일단 1번이에요, 1번. 1번은요,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상대방한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의 관심.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상대방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고요. 상대방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궁금해 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파악 없이 계속 이제 대시를 하게 되면 이상한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로 하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를 찾아내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관심을 가질 때요. 뭘 빼야 되냐면요. 절대 빼야 되는 게 뭐냐? 건강, 가족, 고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요게 다 뭐가 들어가요?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식인 거죠. 요즘 건강은 어때? 그때 허리가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야, 너 허리 안 좋다 그랬지? 허리 안 좋을 때 뭐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야, 너 가족이 누가 아프다며? 뭐, 비타민 먹고 있어? 이런 질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간 질문들은요, 상대방을 불편해하게 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건요, 의도가 없는 관심이에요. 순수한, 순수한 관심을 갖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 요즘 직장 다니는 건 어때? 너 요즘 아이 키우는 건 어때? 괜찮아? 아이 요즘 애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이게 질문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도 하는데, 야,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애기 키우는 거 그래도 너무 예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같은 질문인데 달라요. 또는, 야, 요즘 세상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까 좀 좋은 거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야, 너 직장 생활 힘들지? 직장 생활로 노후 준비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야, 넌 그래도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니까 좀 미래 재테크나 이런 준비 잘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긍정의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의 질문을 해요. 왜 부정의 질문을 할까요? 의도가 들어가서 그래요. 의도가 들어가서. 좋은 얘기 해주세요, 상대방한테. 야, 그래도 요즘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요즘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들 주식시장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너는 좀 오래 했으니까 잘하고 있지 않아? 설령 이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도 잘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야, 요즘 주식 완전 죽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른 부분이잖아요. 순수한 관심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순수한 관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순수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두 번째는 제가 좀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써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진심이에요, 진심. 관심을 가진 다음에는 진심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심을. 이게 뭐냐? 정말로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의 삶 있죠, 삶. 삶을,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상대방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그게 꼭 암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드시 암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분이 암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주식이 잘 돼가지고 잘 살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주식이 잘 돼가지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벌면 더블 엑스라도 좀 편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나하고 그래도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꼭 아메이를 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꼭 아메를 해서 나랑 해서 잘 돼야 돼 라는 마음을 그게 이기심인 거죠.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좀 연습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연습하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진정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요. 상대방들이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메이를 얘기하면 아메이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 나랑 아메이 하지만 잘 서 있어. 안 그러면 힘들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이 돼요? 그 사람의 오기를 만들어서 딴 걸로 더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딴 걸로 잘 돼도 좋죠. 딴 데가 당연히 좋은데, 기왕이면 나하고 아메 같이 해서 잘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의도에 넣지 마시라고요. 정말로 상대방이 무얼 해서 잘 되든지가 관계없이, 그게 정말로 잘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인 것 뿐인 거죠.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그거 응원해드린다니까요. 뭐든지 관계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잘 되면 뭐 하시겠어요? 렌즈팩이라도 하나 더 드시겠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란다니까. 꼭 아메가 아니어도 돼요. 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돕겠다.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그 다음 세 번째가 요 두 가지를 올바르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이 두 가지 올바르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신뢰예요. 그럼 이 신뢰라는 걸 쌓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요. 뭐냐면요. 기버의 자세요. 기버의 자세. 기버의 자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품을 팔기 전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품을 팔기 전에 도와주세요. 이 도와준다라는 말은 또 뭐, 아메를 통해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캐시플로 끝나고 집에 왔죠? 캐시플로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바로 놀이터로 나갔어요. 근데 놀이터로 나갔는데, 독일이랑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 그 아버지, 이제 저한테 형님이거든요. 그 형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형님이 애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애를 데리고 내려와서, 도균이하고 다 같이 놀았어요. 다 같이 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고 있는데, 그 형님이, 아, 오늘 저녁 뭐 해 먹이지? 오늘 저녁 뭐 해 먹이지?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도균이가 계속 같이 놀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징징대긴 했어요. 징징대긴 했는데 상희 리더가 저한테 야,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는데 그럼 집에 같이 가서 저녁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희 리더가.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물어보죠. 형님 혹시 저희 집에 가서 그냥 식사하고 가실래요? 애들 좀 더 그냥 같이 놀게끔 하고 식사하고 가실래요? 근데 그 형님이 필요했던 건 뭐였어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이지를 필요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가실래요? 그 형님 또 넉살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 그럼 난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하셔. 오세요, 오세요. 집에서 같이 놀다가 제가 저녁 해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자마자 열심히 집 싹 다 청소하고, 제가 내일 오전에 또 미팅 있어가지고, 집 청소하고 설거지 싹 하고 나서 딱 이 시간 돼가지고 미팅 하는 거거든요. 그 형님하고 있으면서 아메 얘기 했을까요? 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메 하고 있는 건 아세요. 저희가 아메 하고 있는 건 다 아세요. 놀이터 나갈 때 그 형님 나온다는 거 알아서 저희 집에서 그 형님 또 커피 좋아하셔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텀블러에다가 넣어서 갔어요. 종이컵이랑. 형님 커피 드실래요? 형님 들러 갖고 왔는데.
커피 드시라고. 커피 드리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다 주세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메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형님이 저를, 저희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아, 좋게 보겠죠. 좋게 보겠죠. 어저께는 뭐 했냐면 어제 수건 세미나 끝나고 제가 저녁 먹자마자 바로 집에 왔잖아요. 저녁 때 집에 왔는데 저희 4층에 사는 또 도균이 같이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상일이다가 계속 같이 육아를 했어요. 그 거기도 애 둘, 우리도 애 둘. 첫째, 둘째 나이가 다 똑같아. 그냥 엄마 둘이서 애 넷을 본 거지 계속. 애 넷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애들 보니라고 여러분 둘이서 애 넷을 보면요 식사를 2시간 동안 해요. 본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애를 먹이느라고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씻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오자마자 올라가서 걔 첫째랑 도균이 데리고 내려와서 애를 씻겼어요. 애를 씻, 제가 애 둘을 같이 씻기고 저희 집에서 놀게끔 해준 다음에 애 아빠가 조금 더 늦게 왔어요. 한 8시 반, 9시쯤 왔어요. 9시쯤 왔을 때 자기 애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씻겨놨으니까 올라가서 바로 애들 재우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 해줘.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아빠가 정육점에서 일을 하거든요. 소고기 갖다 줬어요. 아, 너무 고맙게 소고기 갖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면서 근데 이게 애를 씻긴 게 벌써 한 4번째예요. 그 애를 그냥 씻겨준 게. 같이 우리 애 씻기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걔가 있어야 우리 도균이가 양치 잘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담은 덜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네.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이 주는 것도 의도가 들어간 주는 걸 하잖아요. 막 꼭 아메이 제품이어야지 막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조건 아메이 제품이어야지 줘. 막 아메이 제품이 아닌 거 소용이 없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 줄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줄 수 있는 거 다 주면 상대방들이 아, 네. 대신 애들 오면 저희 그리스터로 양치시키고 저희 GNH로 시키고 다 하죠. 아메이 제품을 다 시키죠. 예. 그리고 애를 뭘 먹이냐면 아메이 비타민들을 먹이죠. 아메이 비타민들 먹여가지고 얘 이거 잘 먹던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을.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요. 진심 가지고요. 신뢰 만드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좋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이게 보세요.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아, 요새 다른 집에 애를 맡겨가지고 시켜달라는 거 누가 해요? 근데 그거 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진짜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해지고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를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완전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소비자에게 제품보다도 진심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소비자한테 제품보다 진심을 먼저 보여주나? 두 번째는요, 소비자와 내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평소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은 어떤가? 이런 거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나 행동은요, 아메이, 아메이, 아메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뭔 얘기만 나오면 뉴트라이트 얘기한다든지, 뭔 얘기만 나오면 아메이 제품 얘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물론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 상대방이 봤을 때, 얘 뭔 얘기만 하면 아메이만 하네? 뭔 얘기만 하면 아메이 제품만 얘기하네? 요런 느낌이 혹시나 들게끔 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어떤 소비자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소비자의 관계나 경험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을 거고요. 별로 좋지 않았던 경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조금 아쉽고 안 좋았지? 어떤 경우에 조금 좋은 상황이 생겼었지?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관계에서 나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네. 나하고 소비자의 관계 다음에는 뭐가 있냐? 나하고 이제 팀 또는 나하고 파트너예요. 나하고 팀, 나하고 파트너. 나, 팀, 파트너. 네, 이런 관계가 있죠.
저희 사업은 이제 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그 팀과 파트너와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파트너. 파트너는 숫자가 아니라 가족이다. 파트너를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명의 파트너들이 오늘 왔지? 이런 거는 이제 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숫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숫자로 여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여길 수 있다는 거. 숫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네, 가족이에요, 가족. 함께 성장하고 함께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숫자나 내 파트너가 내 뭐 부하 직원 뭐 이런 느낌으로 판단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팀에 아무도 안 계실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신뢰 있죠, 신뢰. 신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팀과의 신뢰, 파트너의 신뢰인 거죠. 그럼 이 신뢰를 만드는데 또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1번은요.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어, 여러분 모든 신뢰의 바탕은요.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해야지 신뢰가 만들어지는데 솔직하고 정직하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기꺼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팀의 가장 큰 강점이 이건 것 같아요. 저희 팀 분들은 다 솔직해요, 엄청.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런 분들.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필요한데 두 번째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두 번째 일관성이에요. 말,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어, 저 이제 거절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말을 못 꺼내겠어. 그거는 내 자신한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솔직하지 않아서 얘기를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팀을 이끌고 싶은 리더라면, 또는 내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은 리더라면요, 말과 행동의 일치를 계속 노력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어려우니까 뭘 해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말만 하기,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말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된다라고 느끼면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폰서가 아니면 어떤 리더가 뭔가를 해야겠다, 어떤 걸 노력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 거지. 진짜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팀과 파트너랑만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죠. 소비자의 관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소비자랑 얘기를 할 때, 저 어떻게 해가지고 요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또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오랫동안 제가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 라고 느끼면은 거기에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팀과 파트너와 항상 동행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동행. 같이 간다,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가끔 혼자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혼자 간다. 나 먼저 간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리더는요, 앞서가야 돼요. 리더는요, 먼저 행동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먼저 행동하고 먼저 앞서간다는 게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함께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행동에서의 모범이에요. 행동에서의 모범이 함께 간다는 표본이에요. 근데 이제 함께 갈게 해놓고서는 얘도 안 뛰니까 나도 안 뛰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상대방도 안 뛰고 나도 안 뛰고 내 파트너도 사업 안 하고 나도 사업 안 하고 아니야 우리 함께 해야지 함께 해야지.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의한다는 뭐냐면 행동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게끔 용기 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함께 간다요. 얘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얘 아직 기다려야 되니까 나도 기다려야 돼.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를 대할 때, 네. 파트너를 대할 때의 표본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가 안 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 만나가지고 소비자 만드는 거 안 하는데 만나서 소비자 만들어야 돼요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청정기를 막 얘기하고 청정기를 판매할 수 있게끔 내가 뭔가 하지 않는데 청정기 파셔야 돼요. 가서 청정기 얘기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안 쓰는 제품인데 파트너분한테 왜 이 제품 안 쓰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이 내가 먼저 하는 게 뭐가 되냐면요. 팀의 문화가 돼야 돼. 이게 팀의 문화가 돼요. 무조건 팀의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어, 여러분 훈련 뭐 이런 얘기 하죠. 훈련이나 뭐 교육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훈련이나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훈련하고 교육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좋아. 우리 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팀끼리의 그 끈끈함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저희는 너무 좋은 팀을 만났어요. 좋은 분들을 만난 덕분에 저희 팀이 다른 분들이 다 부러워하는 팀이거든요, 사실은. 나도 저런 팀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사실 저희 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안주하면 바로 풀려요. 왜?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수록 한순간에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끼리 더 끈끈해지는 게 필요해요. 더 끈끈해지고. 근데 이 끈끈해진다는 게 여러분들 놀자 놀자 이런 얘기의 끈끈함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인 끈끈함이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적인 끈끈함이 뭐냐? 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가족이에요. 그럼 비즈니스라는 가족끼리는 서로 놀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큰 사업들은요, 다 이걸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사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파트너가 있으시거나 앞으로 파트너가 생길 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뭐냐면요. 절대 관리하지 마세요. 파트너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관리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요, 리더가 리더를 만나는 일이에요. 리더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근데 리더가 리더를 관리하고 리더가 리더를 이렇게 체크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와 리더는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믿어주고 신뢰하는 관계예요. 뭐냐? 관리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 함께하는 관계예요, 함께하는 관계. 다만, 궁금해하거나 질문하거나 필요로 하는 거 있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근데 그거 역시 또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Q&A를 푸는 거지 관리를 하는 게 여러분 관리하는 순간 다 날라가요. 다 도망갑니다. 제가 관리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큰일 나요. 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리하는 게 절대 아니다. 관리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파트너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가족이라도 있고 사람이다. 네. 사람 중심 사업이 돼야 돼요. 사람 중심 사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을 뭘 해야 돼요? 이게 팀 문화에 관련된 얘기했잖아요. 팀 문화. 여러분, 팀 문화는요, 누가 만들어요? 팀 문화는 리더가 만들어야 된다, 리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거예요. 지금 민영 중리더임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걸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향력도 점점 강해질 거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향이 강해질수록 내가 하는 한 가지의 행동이 10명 행동으로 바뀌어요. 나중엔 100명의 행동으로 바뀌어요. 한 가지 행동 할 때도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신중할 필요가 없는 내가 돼야 돼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리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팀이 자연스럽게 그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 한 가지 일이 일파만파처럼 떨어져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리더는 무게를 느끼고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는 해요. 네. 기꺼이 그걸 하는 거죠. 기꺼이 그걸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하고 팀, 나하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스폰서를 어떤 것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스폰서를 어떤 것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파트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는 사실은 민영 준이님 정도의 질문이 더 맞기는 해요. 다른 분들보다. 왜냐면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PT 이상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내 파트너분들은 날 어떤 부분에서 날 신뢰할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다 같이 생각해 볼 거. 우리 팀 안에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다. 우리 팀끼리 신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이건 스스로한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내가 우리 팀이나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 일이 있었는가? 내가 어떤 걸 솔선수범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팀 미팅에서 어떤 걸 솔선수범했지? 내가 우리 비즈니스 미팅에서 또는 내가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걸 내가 솔선수범했지?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점검하거나 나를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그 생각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결국 나하고 파트너는 뭐냐? 팀 문화가 가장 핵심이다. 팀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파트너는 여러분들 숫자가 아닙니다. 파트너는 사람이에요. 파트너와 파트너가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관계 비즈니스잖아요. 나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자신.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어. 나하고 내 자신의 관계를 생각만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하고 내 자신의 관계를요, 설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나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요. 왜요? 이 관계를 설계하는 사람은요, 나예요. 내가 나하고 관계도 내가 설계할 수 있고요. 나하고 상대방의 관계도 내가 설계할 수 있고요. 나하고 파트너의 관계도 내가 설계할 수 있고요. 나하고 스폰서의 관계도 내가 설계할 수 있어요. 다. 남 탓? 아니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밑에 어떤 거 우리가 생각하면 좋냐면요. 가장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관계의
질을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깊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하고 친하잖아요. 내가 상대방하고도 친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내가 상대방도 정말 좋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나를 제대로 설계해 나가고 내가 나를 스스로 좀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이거를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냐라고 하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나의 태도, 나의 태도, 내가 가진 습관, 내가 가진 습관들, 그리고 요거, 감정 관리. 감정 관리.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씁니다. 감정 관리. 요 네 가지, 이거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네 가지 정도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미팅에 와서는 되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친구들 만나니까 갑자기 막 욕을 해, 막. 친구들 만나니까 갑자기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막 세상은 막 부정적이고 막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하지 마시라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온전하게 내가 얘기하는 방식 자체의 언어, 내가 가진 태도, 내가 가진 습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왜 빨간색 왜 썼겠어요? 제가 제일 못했던 거. 제가 제일 개판이었던 거. 요런 거 잘하잖아요? 요런 거를 내가 조금 나를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해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 뭘 해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를 설계해서 변화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를 조금씩 설계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상승이 돼요, 자존감이. 왜? 내가 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가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다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팀 분들은 안 괜찮은 분들을 저희 팀으로 넣지 않아요. 안 괜찮은 분들 우리 팀에 안 넣어. 진짜 보내버려요. 우리 팀 아닌 사람. 우리, 보내버려요. 진짜 보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뭘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상대방한테 진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내가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상대방도 뭘 느낄까요? 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느낄 때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괜찮고,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을 밝혀줄 수 있다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을 내가 밝혀줄 수 있어요.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너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구나. 야, 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멋지구나. 근데 그 이야기가 가식이 아니라 뭐예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는요, 사람이 목숨도 바쳐요.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면요, 본인의 목숨도 바친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협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이 사업이요. 재밌어져요. 사람을 만나는 게 다 좋아져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 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워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은 관계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 관계 망친 세 가지.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조급함. 조급함을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조급함을 내려오는 방법은 뭐예요? 감정 관리예요, 여러분들. 조급함은 감정 관리 영역이에요. 내가 감정을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으면 조급하지만 조급하지 않게끔 느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실제로 조급하더라도 조급하지 않다라고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좀 경험의 영역이기도 해요. 감정 관리 플러스 경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는, 어, 섣부른 판단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지 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지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가 사귀는데 이 사람이 사귈지 말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고수예요, 하수예요? 하수잖아요. 고백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귀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하는 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사귈 거라고 명확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연애 못한 사람들 뭐 해요?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고백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라고. 섣부른 판단 아니에요. 명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안 망치려면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명확한 판단은 내 스스로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판단을 조금 유하게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기심. 이기심 버리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이, 이기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도에서 나와요, 의도. 의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의도 빼는, 이거는 근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의도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의도 빼는 질문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힘 빼셔야 돼요. 편안하게 힘 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간에 이제 관계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 비즈니스는요, 사람 공부예요, 사람 공부. 사람 공부. 그리고 사람 공부 이전에 뭐예요?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공부이면서 나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관계 비즈니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알고 있다고 오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이랑 나랑 포인트가 안 맞는 거야. 왜?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핀트가 벌써 어긋나죠. 어긋난 상태에서 연결이 잘 될까요? 연결이 안 돼. 조인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 자존감을 올리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상대방도 궁금해하고 내 핀트도 맞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그럼 띡 맞아. 그럼 뭐가 돼요? 나 여기서 함께 할래. 이게 되는 거야. 요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우리의 비즈니스 팀이 늘어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먼저 건강하고요. 이 건강이라는 게 멘탈 건강과 신체적 건강 다 포함해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요. 내가 먼저 성숙하고.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얘기해요. 성숙의 반대는 뭐예요? 애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 같은 건 뭐예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애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회원 어린이를 우린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아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스스로 감정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져요. 그리고 성숙이 되면 성숙해서 성장이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장하면 성숙하겠지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성숙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숙해지면서 성장하는 거는 무한대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숙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심.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건강하고 성숙해지고 진심을 전할 줄 알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질문 던져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관계를 설계할 때, 내가 나하고의 관계를 설계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설계할 때,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어떤 거 잘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어떤 거 잘하지? 나 질문을 잘하나? 또는 나는 우리 팀 어필을 잘하나?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나는 이게 그 긍정적인 말을 되게 잘하나? 남들 봤을 때 난 되게 여유롭게 보이나? 남들 봤을 때 난 좀 재밌고 유쾌한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나의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진 강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 최근 내가 나한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실망했던 게 있었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 내가 실망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했던 경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파악하는 방식이요. 이게 사람은 생각보다 그 내가 나한테는 긍정 좋은 부분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에게 나한테 실망했던 거 있잖아요. 저도 저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가끔 파트너분들하고 상담할 때 제가 사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고,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과할 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스스로 저한테 실망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이, 어, 내가 스스로한테 실망했던 부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조금 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 개선하고 싶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닌지. 나 안 웃긴 사람인데 웃긴 사람이라 생각한 건 아닌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 진지한 사람인 척만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너무 장난식으로만 얘기한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막 아무 얘기만 했던 건 아닌지, 막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한테. 또는 남들한테는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한테는 될 수 있다고 얘기 안 해주던 사람은 아닌지,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믿던 사람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음, 관계라는 거는요,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소비자가 되든 사업자가 되든 아니면 소비자도 사업자도 안 되든 연결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연결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연결의 시작을 해야 되고요. 팀 그리고 파트너와는 평생 동안 함께 한다. 함께 하는 거를 당연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중심은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들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100명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100명 다 상대방한테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100명 만났는데 100명한테 다 맞춰요? 내가 1000명 만나면 1000명한테 다 맞춰줄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어렵다고. 내가 지쳐요,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를 제일 잘 맺어야 돼요? 내 자신. 네, 내 자신. 내가 나하고 가장 관계를 잘 맺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맺은 나하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 인정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관계로 만드는 거죠. 그게 건강한 관계인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의 관계는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내가 맞춰주는 관계도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잡혀 있는데 상대방도 중심이 잡을 수 있게끔 서포트라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이 항상 나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다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하고 다 만드는 관계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꿈 있잖아요. 그 명문가를 만든다는 꿈 있잖아요. 그 꿈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연결돼서 함께 명문가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 다 같아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난 명문가 관심 없는데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 그냥 다 저희 자녀인 거죠, 그냥.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완전 제 부모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처럼 여기고, 함께 진짜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마지막 딱 한마디는 이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지만,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사실 진심이에요, 그냥 진심. 내가 이 사업을 진심으로 여기냐,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상대방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가?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심이요, 결국은 비즈니스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진심으로 해주면, 진심으로 내가 대하면요,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음. 그러니까 관계는 결국 진심입니다. 진심. 그래서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진심이 그렇게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뭘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진심이 되는 거를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스스로한테 진심이 되면요. 다른 분한테도 진심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시게 될 거예요. 성숙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시간 했거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